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트럼프 랠리에 대한 피로감, 이래서 상승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완전히 강세장이 연출됐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죠. 하나는 친기업 정책을 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을 필 거라는 거, 규제 완화를 할 거다. 아무래도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친기업 정책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생산한 제품만을 미국에서 팔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친기업 정책이죠. 당연히 친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기 트럼프 때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 감세 정책 펼 거다. 이게 감세 정책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고용도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일단 다우가 0.8% 하락하면서 44,00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미국 시장이 향후 얼마나 더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고점 부분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죠. 트럼프 내각이 지금 계속해서 인선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국무장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중 강경론자인 마코 루비오를 연방 상원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명했다고 하죠. 결국 그 중국 관세 문제가 확실히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60% 이상 올리겠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망과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은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하는 것이 미국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정말 들어가지 않고 그들만의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미국은 제품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보니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아마 트럼프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너무 강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쪽에서 반 트럼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서 원달러가 1,400원 위로 올라갔고 어저께는 1,406원인가까지 오른 걸로 제가 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항상 1,650원 얘기했지만 요즘 환율과 주가가 별 상관없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율이 반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캠퍼스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그 투입으로 인해서 요번에 당선이 돼서 테슬라가 연일 상승했는데 오늘은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피로감으로 해석이 되는데 봐야겠죠. 그런데 그 사이 조금 힘들었던 엔비디아는 오히려 반등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6%씩 상승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반등을 일단 엔비디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이 덜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 오늘 밤에는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실적
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갔다가 이제 지표로 흘러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표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좀 낮아졌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2번 연속으로 한 것이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가 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뭐 다우는 뭐 연일 상승했었죠. 이날은 뭐 3% 넘게 올랐었다가 또 이날은 또 0.98%, 또 이날은 또 1% 올랐다가 이번에 0.8%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요날 3.3% 오르고 이날 또 1.6% 올랐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여기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상승하다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상승하다가 일단 확 밀렸죠. 확 밀렸습니다. 아직 뭐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고점이었다 뭐 이런 생각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N달러, 원달러를 한번 봐야겠죠. 원달러는 지금 어저께 1403원에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한번 밀릴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야간에서 1407원까지 갔습니다. 7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410원까지 갔었네요. 어쨌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화두가 삼성전자죠. 뭐 삼성전자 어저께 3% 떠봤습니다. 이제 하락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는 마음은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는 마음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어제로서 바닥은 이제 한번 1차 바닥을 확인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겠죠. 횡보하면서 또 누를지 반등으로 갈지 이거 봐야 되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뭐 HBM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HBM 부서를 없애는데 그거를 하이닉스가 주워갔죠. 그게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AI 반도체와 트럼프 리스크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HBM 분야에서 확실한 뭐 기술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반등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는데요. 외국인 지분 지금 현재 52%인데 52% 작지 않습니다. 52%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그렇게 밀었는데도요 외국인 지분이 52%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52.1 어저께 0.1% 팔았네요. 그렇죠? 0.52 어저께 52.22%였습니다. 45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틀만 매수였다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계속 매도만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밀어버렸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그 대주주 반대 매매 뉴스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승에 대한 부분,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아직 접지 않았습니다. 접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세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꺾여야 됩니다. 미국만 가고 전 세계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 트럼프로 인한 어떤 정책 혼선, 뭐 경제적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세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 오늘 시간이 되면 저녁 때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오늘 하락에서 멈춘다면 반등이 들어온다면 대바닥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 어저께 붕괴되고 원달러가 1,400원이 돌파되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 위험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방향성,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 이후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시간론적으로 40이 대등이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42, 이렇게 다 시간론적으로 다 맞춰지는 상황이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국면입니다. 모든 투자가들이 뭐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또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주지 못하는 거, 또 트럼프가 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금투세가 미리만 됐어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겠죠. 트럼프가 되면서 상승폭을 좀 내주는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금투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승 시기를 한번 놓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언 때문에 몇몇 의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우리나라 유일한 트리거였기 때문에, 상승 트리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정책을 피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게 시장이죠. 이 부분이 좀 해결되는지 봐야 돼. 14일 내일 아마 이거 소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이 나눠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